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무술까지 김필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 6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지금 9월 모의고사 지금 맞닥뜨렸어요. 어땠어요? 어렵죠. 그렇지. 일단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쉬웠지만 여러분들 아마도 마지막 두 문제, 막전이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 그 부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배운 세포분열 문제에서도 조금, 좀 헷갈린데? 라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요 정도 문제는 충분히 우리 같이 많이 풀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과훈에서, 생명과학 훈련에서 이 고난이도 문제들은 좀 연습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충실히 따라왔다라면 잘 풀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만 했다면 아마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도 문제 한 4문제, 5문제 정도는 아마도 거기서 좀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고난이도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1학기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막전이하고 근수축 정도만 고난이도 문제여서 여러분이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세포분들 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세포분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했을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조금씩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 우리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요.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음 어떤 담소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물에 사는 이 담소어는 주변보다 체액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다량의 오줌을 배출해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 뭐예요? 삼투압 유지죠. 그죠? 이렇게 삼투압 같은 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 항상성 유지라 부르는 거지. 그지? 자, 항상성 유지에는 뭐가 있었어요? 삼투압. 그다음에 체온. 혈당량,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몸의 산성도, pH 있지, 그치? 이런 것까지 유지하는 거를 다 항상성 유지라고 불러요. 자, 문제에서는 항상성 유지와 같은 걸 고르세요. 구더기는 파리의 알에서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발생이죠. 2번은요.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건 뭐예요? 생식이죠. 생식 방법, 무성 생식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소나무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뭔가를 만든다, 분해한다.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질 대사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 정록생명이야. 이건 뭐예요? 유전이 되겠죠. 마지막에 5번이 항상성 유지가 되겠네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혈당량 같은 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자극과 반응 중에서 항상성 유지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게 1번 문제였고요.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배운 지가 좀 오래돼서 조금씩 다 까먹었을 거야. 자, 하나씩 우리 지식을 생각해 볼게요. 표는 영양소가 세포업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의 일부와 각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힌트. 기억 디귿은 물 아니면 암모니아 아니면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A부터 C는요. 간, 폐, 콩팥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탄수화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CH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질소 물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단백질은요. CH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질소성 화합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디귿에서 나올 수 있는 뭐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그렇지. 얘가 NH3가 되는 거고. 그럼 NH3는요. C에서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어서 요소로 전환되죠? 그렇지. 콩팥에서 요소로 전환된 뒤 오줌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는 요소로 바뀌는 장소는 어디예요? 간이 되겠죠. C는 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CO2와 물일 텐데 날숨을 통해 나간다라고 되기 때문에 얘는 CO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 나간다 했기 때문에 얘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는 폐가 되는 거고, 얘는 B는요. 콩팥이 되겠죠.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이 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다. 자,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그렇네요. 동그라미. 자, 니은의 구성원소에서 질소가 포함된다. 아니었죠. 얘를 디귿으로 바꿔야겠네요. 왜냐하면 디귿에 NH3가 있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디귿. C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 물질 대사는요.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요. 모든 기관,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A도 물질대사, 얘도 물질대사 다 기관들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C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 맞네요.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할만했을 거야.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3번 문제. 여기서는 어떠한 조건을 주냐면 포도당을 직접 주사를 통해서 투여한 경우와 그 다음에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 두 가지를 줬다는 얘기야. 그리고 A와 B는 각각 소화계 아니면 순환계를 나타낸 거죠.
주사를 빡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화기를 거치지 않고 순환계로 넘어가서 세포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더 단순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순환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뭐 어떻게 한 거야? 포도당을 주사한 거죠. 투여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음식으로 섭취한 거지. 그지? 섭취를 하게 되면 포도당을 자, 분해해서 어떻게 돼요? 소화기를 통해서 이미 뭐 다 분해됐으니까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겠지. 그치? 그 이후에 소화기로 흡수된 포도당은요.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필요로 하는 조직세포까지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A는 소화기이다. 맞네요. 그지? 방금 생각한 거 우리. 자, 니은 티록신은 B를 통해 표적계와 이동한다. 티록신이란 물질은요. 뭐예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은 따로 운송하는 그러한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혈액을 빌려서 이동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혈액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이동하는 좀 시간이 걸리고 온몸에 작용하고 뭐 그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B를 통해 이동한다. 즉 혈액, 혈관, 그지? 순환계 맞네요. 네, 동그라미. 자, 디귿 간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이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네요. 간은 뭐였어? 섭취한 거죠. 그래서 혈액을 주사한 경우는 나가 되겠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이제 4번 문제는 ATP 생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위에 얘기를 보고 밑에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좀 지우고 갈게요. 다음은 사람 X의 운동에 따른 근육 내 ATP 양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지금 아데닌에다가 리보스가 있고요. 인산기가 2개이기 때문에 얘 이름은 ADP가 돼요. ADP. ADP가 지금 인산 한 문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는요. A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ADP에서 ATP로 이렇게 올 때는 외부에서 뭘 공급해야 돼? 그렇지. 여기 있던 포도당이란 물질이 어디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미토콘드리아, 미콘에서 일어난 일이야. 미콘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ATP를 짠하고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다음에 거꾸로 ATP가 AD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생명 활동을 하는 거지. 체온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에너지 전환 과정이다라는 거고, 가에서 일정 시간 동안 X에게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켰어요. X가 운동하는 동안에 ATP 양을 측정했어요. 운동을 시켰더니 ATP가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기억기간에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기억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ATP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ADP와 그 다음에 인산 한 분자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뽕 하고 뭐가 나온 거야? 에너지가 짠하고 나왔다고. 이거 가지고 뭐 한 거야? 운동한 거 아니니? 그럼 결과적으로 이 ATP는 점점 감소하겠고요. 얘는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이거 되지, 그치? 한 개도 안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ATP에는 인산결합이 있다. 그렇죠. 인산결합. 아유, 아까 다시 올려볼게. 인산결합이 뭐냐면, 자,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인산결합은 바로 여기 인산결합. 여기도 인산결합이잖아. 인산결합. 이렇게 인산끼리의 결합. 이 빨간 부분은 우리 뭐라 불렀어요? 이걸 고에너지 결합이라 불렀었지, 그치? 인산기 자체가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서로 이겨내고 자, 일단 마이너스를 이겨내는 그 힘과 그 다음에 또 얘를 붙이는 이 그 결합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결합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를 이겨내는 에너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단 말이야. 고에너지 결합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산기 사이 결합이 있다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1이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아까 어땠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1이 일어났었나요? 그렇죠. 1번 과정이 뭐였니? 여기 1번 과정이었죠. 여기 1번 과정이었죠. 아까 쓴 거. 그렇지? 재활용할게요. 포도당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1번 과정, 즉 ADP를 가지고 ATP를 만든다라고 했다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1번 과정이 짠하고 잘 일어납니다. 자, 디귿 구간 기억에서 2가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 자, 구간 기억. 구간 기억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되는 거야? ATP를 가지고 그지? ADP와 인산을 한 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번 과정이 뭐였어? 요게 2번이었죠. 여기 2번이었지. 반대로 가는 과정이 ATP를 가지고 ADP로 바꾸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ATP는 계속 줄어들고 ADP가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잘 모르면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알면 다 맞출 수 있어. 이게 4번 문제였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이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묻고 있어.
얘는 물질대사 관련 질병을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중에서 혈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뭐 고혈압 묻고 있겠네. 자, 그림은 수축기 혈압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를 나타낸 거고요. 자,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혈관계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뭐 심장병이라든지 뭐 동맥경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표는 A와 B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있단 말이야. 누가 혈압이 높아요? 둘 중에. 여기 높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는 분명히 정상인 아니면 고혈압이라 얘기했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좀 낫지, 그렇지? 비교하면 낫죠, 그렇지? 낮고 낮죠. 자, 얘가 높고 높잖아, 둘 다, 그렇지? 그럼 얘는 정상이 되는 거고, 얘는 뭐 되는 거야? 얘가 고혈압이 될 거예요. 뭐 이거 못 맞추는 사람 있나? 그렇지? 여기까지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걸 골라볼게요.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이 있나요? 그렇지.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도 대사성 질환의 하나죠. 보통 비만이 되게 되면 고혈압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비만이 아니더라도 짠 걸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고혈압에 걸리는 거지. 대사성 질환은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많이 먹거나 혹은 적게 먹거나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적게 먹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옛날에는 적게 먹어 생긴 이 대사성 질환이 되게 많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굽는 이런 것다든지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근데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잘 먹으니까. 지금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어쨌든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도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A가 어때요? 정상인데? B는 고혈압인데? 수축혈압이 더 높은데? 그렇죠. 그럼 요 자체가 좀 틀렸다는 얘기지. 아,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니은이요. 자, 디귿. B는 고혈압 환자이다. 그렇죠. B가 혈압이 높으니까 고혈압 환자가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고혈압이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죠, 이건.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에서 여기서 아마 이거 색깔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막혔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었지, 그치? 내가 쉽게 이게 그림 그려줬잖아. 외우는 방법 해가지고, 그치?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대뇌와 소뇌 중 하나이다. 좌우 두 개가 있고요. 표면에 주름이 많대요. 그리고 언어 추리, 고등 정신활동의 중추다. 내 생각을 여기 담당한다는 얘기야. 겉질에 따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다. 아니 뭐 대뇌지 뭘, 그지? 아, 대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대뇌. 자, 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 A는 대뇌이다. 니은 기억은 백색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겉질이죠. 그래서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그리고 꼬리 그리세요. 얘가 뇌와 척수인데 뇌의 속질, 척수의 속질이야. 그 다음에 겉에 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려.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다 뭐예요? 겉질, 뇌의 겉질, 속질, 척수의 겉질, 척수의 속질이 돼요. 자, 외우는 방법은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레이어, 층층대로 회백 이렇게 외우라 알겠었지, 그치? 층대로. 그래서 뇌의 겉질은요. 회색질이에요. 그래서 백색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왜 회색질이냐면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야. 배열 자체가 이런 뉴런 배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신경세포체 부분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회색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축삭돌기 부분이 백색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얘는 왜 회색입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회색, 뭐 반대로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회백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래서 니은은 얘는 겉질이기 때문에 백색질이 아니라 자 회색질이 되는 거죠. 회색질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쉽게 이렇게 외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 니은은 무릎반사의 중추이다. 무릎반사의 중추는 어디냐면요. 얘는 척수예요. 그래서 뭐랑 관계없어요. 여기 있는 대뇌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뇌는 이 운동량의 중추, 즉 내가 수의 운동,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중추가 대뇌예요. 운동량에서. 그런데 무릎반사는 대뇌랑 관계없이 척수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맞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최근에 배웠던 바로 뭐예요? 이 핵형 분석 문제인데 핵형 분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순서가 있다 얘기했었지, 그렇지? 순서 찾아볼게.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을 뭘 줬는지. 조건부터 정확히 읽어야 돼. 어떤 동물종 E에는 6의 유전형제를 가하는 대유전자 라지와 스몰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리고 이 동물의 종의 개체 P의 세포 가부터 다래요. 개체 하나밖에 없네,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네요. 모든 염색체와 자 P의 세포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 동물의 성염체는 XXXY래요. 그 다음에 기억은요, 요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 그렇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뭐부터 할 거야? 그래, 가장 처음에 문제 조건 판단했으니까 그림을 보고 얘가 핵상을 판단합시다. 자, 얘는 짝꿍이 없죠. 짝꿍이 없다는 얘기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동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핵상 N이고요. 얘 똑같이 핵상 N이죠.
얘는 짝꿍, 그 다음에 짝꿍이지, 그치? 아, 핵상이 2n이네. 우리가 보통 핵상 2n짜리 가지고 모든 염색체가 주어졌을 때는 성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누가 성염색체인지 모르겠지만 올 완전 상동이란 말이야. 만약에 얘가 남자였다면 어떻게 돼요? 한 놈은 이렇게 크게 그려졌고 한 놈은 이렇게 작게 그려진 이런 염색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왜? X, Y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근데 누가 성염색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똑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XX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여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같은 세포이기 때문에 다 여자예요. 그렇지? 여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를 맞출 건데 얘가 스몰 a가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2n짜리도 n짜리는 2n짜리가 감수분해를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스몰 a가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관계는 서로 이게 복제된 관계란 말이야. 복제된 무슨 관계예요? 염색분체 관계지. 그럼 얘들 이렇게 복제된 염색분체 관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스몰 a는 어디 있겠니? 그렇지. 여기에는 무조건 라지 A 시리즈밖에 없어요. 얘가 라지 A면. 그럼 당연히 스몰 a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스몰 a가 되겠습니다. 일단 B는 자 P는요 수컷은 아니에요. 암컷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얘가 2n짜리가 모두 다 올 완전한 상동이기 때문에 자 기억은 스몰 a다. 맞네요. 그렇죠? 기억은 얘가 라지 A였고요. 얘가 스몰 a가 된 거지. 자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나는 둘 다 n이죠. 핵상이란 건 뭐만 판단하는 거야? n이냐, 2n이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딴 거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핵상은 n이기 때문에 염색체 개수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염색체가 몇 개냐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게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좀 지워볼까요? 원래는 이게 핵형 분석 문제 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려울까 봐 조금 되게 쉽게 낸 것 같아요. 문제를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에서 조금 헷갈렸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서 헷갈렸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좀 이따가. 일단 간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부교감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야, 이거까지 알려줬어, 그지? 너무 친절해. 원래 알려주면 안 되거든, 이거. 왜냐면 이거 그림 보고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앞이 짧으면 교감신경이었고 왜? 교감신경은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교감하는 것처럼 보인다 얘기했잖아. 근데 부교감신경은 각각 따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현재 지금 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자, 부교감신경은 심장에 어떤 역할을 해요? 아,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심박수가 심장의 박동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쉴 때 부교감신경이잖아. 그럼 심장이 안정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정상에 의해서 운동에 의한 심장박동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T1, T2 비교할 거건 나중에 운동 시작했기 때문에 이 T1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동 시작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오히려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활성화 덜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운동이 끝났어요. 운동이 끝나면 이제 휴식이 끝난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서서히 활성이 좀 줄어들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돼? 활성이 좀 일어나겠지, 그치? 쉬니까 이 심장박동을 느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둘 다 심장박동을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값이 같아요, 두 개가. 심장박동수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동 시작과 운동 끝을 기준으로 얘는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이고 얘는 운동이 끝나고 좀 지난 시점이란 얘기야.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치? 이 변화를 여러분이 유출을 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르세요.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누구였어요? 얘가 절전뉴런이죠, 그죠? 부교감신경의 절전뉴런은요, 특히 심장과 관련된 거는 어디야? 척수가 아니라 바로 어디 있어요? 연수에 존재하는 거죠.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 있어요. 그치? 그리고 방광의 부교감신경도 척수에 있었고 나머지 안구운동은 중간내. 자, 그 다음에 심장, 호흡기관 같은 경우는 연수.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절전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기억과 니은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하나만 노르에피네프린이었죠. 누구야? 교감신경 말단이었지. 근데 얘는 둘 다 뭐예요?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둘 다 아세틸콜린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니은에서 나오는 요거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돼 있어요. T2가 뭐였어요? 현재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T2, T1은요. 현재 부교감신경이 자, 덜 작동해야 되는 거지.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T2는요. 얘는 부교감신경이 더 많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아니지. 많이 작동해야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요게 틀렸어요, 지금. 오른쪽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부감축이 더 많이 작동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뭐 하나만 맞아요? 니은 하나만 맞아요. 자, 니은 있는 거 어디 있어? 그렇지. 2번이 되겠네요. 얘도 조금 헷갈릴 거야. 요게 마지막에 헷갈렸을 텐데 요거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돼요. 운동했을 때와 그 다음에 쉴 때, 그 다음 운동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심장복동수는 같지만 어떤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요게 몇 번 문제였어요?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최근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질병과 병원치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거지만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부터 C 힌트를 볼게요. A부터 C는 뭐였어요? 결핵, 독감, 무좀인데 결핵은 뭐였어? 세균이야. 이거는 외워줘야 돼 우리가. 알았지? 독감은요 바이러스야. V 동그라미는 바이러스야. 자, 무좀은요 곰팡이죠. 균계 혹은 곰팡이라고 불리는 균계에 속하는 이런 생물이 되겠네요. 자, 유전 물질을 갖는다. 뭐 다 같이, 그치? 근데 뭐 딱딱 보게 되면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어이구 곰팡이에 속한다. 그치? 무좀, 곰팡이, 균계죠, 균계. 바로 나오네. 아하, 동그라미 있는 게 얘가 누구야? 아, 얘가 무좀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요. 유전 물질을 갖는다, 스스로 물질 대사한다, 뭐 다 됐어.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그렇지,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 무좀은 아까 요거 보고 판단한 거, 요거 보고 무좀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얘는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그래서 A의 병원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바이러스가 돼요. 얘 때문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균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럼 나머지도 완성시켜 볼게요. 자,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요. 곰팡이는 아니야. 자, B는 무좀은요 유전 물질을 갖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을 할 수 있고요. 곰팡이에 속해요. 자, 세균은요 유전 물질 갖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죠. 하지만 곰팡이는 아니에요. 얘는 어떤 거야? 원핵세포죠. 원핵생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동그라미다. 맞네요. 그치? 자, 니은 B는 결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B는 결핵이 아니라 무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균이라고 썼네. 세균을 결핵이라고 써야겠지. 그치? 따라서 결핵이야. 이거 결핵 미안해요. 세균 결핵. 뭐 같은 얘기지 뭐, 그치? 자, 그래서 B는 결핵이 아니라 뭐가 결핵이 돼요? C가 결핵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라고 되어 있는데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뭐였어요? 세균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막게려면 바이러스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C가 아니라 A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 기억만 맞겠다.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 어렵지 않았을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10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의 끝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있지, 그치?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풀어라. 그렇지? 생명과학에서는 꼭 청개구리가 한 놈씩 있다. 즉 반대가 되는 놈이 한 명 있다. 한 놈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해서 풀면 어렵지 않다. 무지성으로 풀어라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뭐만 반대였어? 그렇지, 오줌량만 반대였어요. 오줌량만 반대로 움직였지, 그치? 요것만 꼭 기억했죠, 그치? 그 다음에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제 혈장 삼투압 중에서 혈장 삼투압이 결과값일 때. 즉 결과값일 때는 뻔해요. 얘가 Y축에 존재하게 되면 Y축에 혈장 삼투압이 있는 경우에 결과값이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일단 요건 잘 나오지 않아. 요거 자주 나오지, 그치? 이제 보세요. 혈장 삼투압은 여기 X축에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원이 된단 말이야, 원인. 혈장 삼투압은 P1, P2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높죠, 그렇죠? 그럼 ADH도 높아지겠지, 그렇지? 다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혈삼이 혈장 삼투압이 자 P1하고 P2가 있으면 얘가 높았어요. 그럼 ADH 농도도 어떻게 돼요? ADH도요 마찬가지로 P1과 P2가 있으면 이거 높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O3은요. 오집삼투압도 마찬가지로 P1과 P2 중에서 P2가 높아요,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오줌 생성량, 오생이라고 할게요. 오줌 생성량은요. 얘만 반대라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요 두 번째 그래프 보게 되면 ADH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기억값이 자칫 증가하지, 그치? 그러니까 비대한 양상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고. 알겠죠? 오케이? 얘만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의 값은 뭐가 돼요? 아, 기억은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얘는 주어진 O3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왜? 기억은 둘 중에 하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지성으로 풀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게요. 그래서 바로 이게 엄풀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 20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렇지? 근데 막 생각 안 해준단 말이야. 아유, 뭐 제곱수 하니까 제곱수량도 똑같아. 다 비례. 제곱수량도 얘 P2가 큰 거야. 설상합법이 큰 놈이 크단 말이야. 몸의 제곱수량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갔었지, 그치? 근데 오줌의 생성량만 반대였다. 오줌 생성량 반대다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우리가. 자, ADH는 뇌와 수치 후에 분비된다. 자, 이건 맞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자, 그다음에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아니었죠. 오줌 생성량이 되려면 이렇게 반대로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O3이 되겠죠. O3. 오줌 삼투압. 왜 둘 중에 하나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죠?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피온일 때가 피틀 때보다 높다. 피온일 때가 피틀 때보다 높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오줌의 삼투압은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그렇지. 얘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요 내용이 틀렸어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틀렸게 되겠네요. 답은 계속 뭐만 맞아요? 기억만 맞는 거지. 이런 문제는 무지성으로 푸는 거다. 아셨죠? 그죠? 뭐만 반대야? 그렇지. 오생만 반대다. 오줌 생성량만 반대다. 오줌량만 반대다. 이렇게 외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혈당 삼투압이 Y축에 있을 때는 좀 유심히 봐라. 이게 결과값인지를 파악해보고 만약에 결과값이라면 얘도 반대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겠네요. 자, 1번이 답이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이제 슬슬 이제 최근에 배웠던 유전에 관련된 세포 분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얘는 정말 기초적인 문제를 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볼게. 어떤 사람이 유전 형질 가는 상염색체. 자, 일단 상염색체야. 그러면 성염색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립 유전자 라지 E와 스몰 E에 결정되고요. 이 사람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자, 분명히 체세포 분열에 되겠다. 나타나는 세포 기억과 DNA에서의 E의 DNA 상대량이다. 라지 E의 DNA 상대량이 돼요. 자, 분명히 이 체세포 분열은요. 절대로 핵상이 변하지 않아요. 핵상은 언제나 EN이야. 여기 배웠잖아. 그치 여러분들. 감수 분열에서만 반감되는 거지 체세포 분열에서는 핵상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치? 그냥 DNA 복제되고 그냥 짝꿍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염색체계에서는 언제나 그대로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보게 되면 얘는 라지란 말이야. 뭐 스몰이는 안 좋기 때문에 E니까. 얘는 라지가 한 개 있는 거지. 그치? 각각 기억 니은 시기는 뭔데? 그치? 얘는 복제된 이유란 얘기야. 즉 S기 이유기 때문에 기억은요. 얘는 G2기하고 M기, 즉 분열이 끝나기 전에 M기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뭔데요? 아직 분열 복제가 되기 전에 G1기 정도가 되겠지, 그치? 이해 되나요? 자, G1, S, G2기 거쳐서 M기 지나는 거니까. M기가 끝나면 다시 G1기로 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억의 핵상은 EN이다. 기억, 니은 모두 EN이에요. 얘는 핵상이 변한 적이 없어. 언제나 모든 구간들이 다 EN이야. 오케이? 자, 니은에는 스몰 E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뭘 갖냐면요. 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라지, 스몰 E를 갖는 거고요. 얘는 복제됐기 때문에 요놈이 2배, 요놈이 2배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은에도 마찬가지로 스몰 E가 있어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뉴클레오 솜이 있다. 아, 이 뉴클레오 솜은요. 세포에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는요. 세포에는 언제나 존재해요. 언제나 존재. 살아있는 세포에는 언제나 존재한다. 죽어있는 세포는 당연히 분해됐기 때문에 없어지겠지. 뉴클레오 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아유, 얘는 죽은 놈이구나 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살아있는 세포잖아. 지금 세포는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11번 문제였고요.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 문제예요. 세포 분열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주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주기. 자, 세포 주기.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주기를 나타냈고요. 이 사람의 세포 주기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S기 일부고요. 기억이 S기 일부.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3은요. 일단 M기의 중기, G연기, G2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를 보게 되면 S기니까 그저는 뭐겠어요? 여기가 G1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S기 다음에 G2기가 되겠고. 왜?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M기가 되겠죠. 우리 가장 짧은 거니까 딱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M중기라 돼 있어요. M중기라 돼 있으니까 세포가 1에 분열하는 동안 1은 3보다 먼저 나타난다. 1이 먼저고 3이 나중이라는 뜻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기억의 세포가 이 시기 세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보다 2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기억보다 2가 크니까 이 시기 세포는 어때요? 분열 이후의 세포가 되는 거지. 그치? 다시 기억의 세포가 큰 거죠. 미안해요. 반대로 돼 있어. 기억이 더 큰 거죠. 그럼 얘는 기억이 지금 복제되고 있는 거잖아. 복제되기 전에 세포가 되겠네. 이는 뭐다? G1이구나. 그래서 얘가 2의 세포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이 먼저고 3이 나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가 1이 되고요. 얘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순서하고 그 다음 특징 가지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야. 기억. 기억의 세포에는 이가 염색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가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언제만 있냐면 M 전기하고 그 다음에 M 중기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옳게 고치려면 기억의 세포가 아니라 어디야? 바로 여기 있는 3의 세포가 되겠죠. 3의 세포. M 중기 세포지, 그지? M 중기 세포는 보이긴 보이거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니은 1시기에 핵막이 소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막이 소실되는 시기는요. 여기 없어. 여기는 M 중기라고 특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M 전기에 핵막이 소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전 틀린 거야. 오케이? 디귿이 맞겠네, 그지? 3번. 3은 M기 중기다. 그렇지. 방금 했네. 이거 너무 쉽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디 있어? 3번. 디귿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12번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조금 지워보고 갈게요. 자, 13번. 그림은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흥분의 전달이에요. 전달 과정. 전도 아니야. 자, 기억은 Na 플러스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기억이 뽕뽕뽕 나가서 여기에 붙지. 여기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아하, 신경 전달 물질이구나. 뭐 아세틸콜린,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얘 통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이쪽으로 이제 N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NA 플러스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리로 들어가는 게 NA 플러스고 얘는 지금 여기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신경 전달 물질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골라봅시다. 기억은 NA 플러스이다. 아니죠,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이었죠? 틀렸네요. 자, 니은 가는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항상 신호가 여기서 확산해서 일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축삭돌기 시냅스 이전 뉴런, 그렇지? 그래서 얘는 축삭돌기 말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가지돌기가 되는 거죠. 신경세포체는 가지돌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지. 친구 결혼식 가서 축가는 불러줄 수 있지만 가축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가축은 안 되는 거잖아. 염소 끌고 갈 거야? 결혼식 하는데, 그지? 이럴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요, 축가 되죠, 그죠?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 맞고요. 축삭 말단. 여기는 가지돌기 혹은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흥분의 전달 방향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 아니지, 반대로 돼 있지, 그치? 이전 뉴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그래서 흥분의 전달 방향 축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축삭 말단에서 가지돌기.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세포체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13번 됐고요.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도 이제 흥분의 전도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이제 안쪽 바깥쪽의 이온의 농도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뉴런의 한 지점 P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막전이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의 막전이 변화가 일어날 때 이온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거다. 막투가도를 나타낸 거다. 그럼 당연히 얘가 처음에 우리가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이온이 먼저 막에서 움직여요? 그렇지. Na 플러스가 자, Na 플러스 통로가 열면서 밖에서 안으로 왁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게 Na 플러스다. 그 다음에 얘가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K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K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어디야? 밖에서 안으로야. 언제나. 그렇지? 얘는요.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해요. 언제나.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자, 그러면 기온 K 플러스다. 아니죠. 그죠? 얘는 Na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니은 T1일 때 P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T1일 때 보세요. 여기죠. 얘가 뭐야? 자, 여기까지는 뭐라 불러요? 우리는 분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를 뭐라 불러요? 이 부분을 탈분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요 우리는 이거를 재분극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부분을 과분극이라고 불렀었지 특별히. 그치? 자, 그래서 T1일 때는 지금 여기야. 여기기 때문에 얘는 탈분극 시기가 맞네요.
이해가 됐지, 그지? 이건 용어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T2일 때 니은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세포 밖에서 붙었다. 니은의 농도, 칼륨의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얘는 언제나야.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언제나. 얘도 언제나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무시해도 돼요. T2든 T1든 상관없어. 언제나 얘는 무조건 어디가 많아? 안에서 밖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나 안쪽이 언제나 많아야 돼요. 확산의 방향이 언제나 안에서 바뀌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다. 아니도 높다. 맞네요. 그래서 D 같은 문제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짜 선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게 14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문제 있지, 그치?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과학의 탐구 방법. 여기서 대조군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변인 통제 설정하고 통제 변인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결과예요. 산호는 해초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잘 자랍니다. 아, 해초가 문제네. 해초가 없을 때 잘 자라. 그리고 개가 해초를 먹어요. 오, 그러면 개가 같이 살면 해초를 먹으니까 산호가 잘 자라겠네?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서 초식성 개가 해초를 먹는 것은 산호의 생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전체가 이제 가설이 되는 거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가설을 세우겠지 이제 문장으로. 그러면 여기서 요놈이 가설은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A는 B다 할 때 가설은 앞에 있는 게 그렇지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호의 생장은요 뒤에 있는 게 종속. A는 B다 할 때 B는 종속 변인이 된다. 그래서 가설만 잘 보면 여러 문제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조작 변이는 뭐예요? 개가 해초를 먹는다는 개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개가 있으면 해초를 먹는 거고 개가 없으면 해초를 못 먹는 거잖아. 그래서 개의 존재 여부가 아마 조작 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종속 변이는 산호가 얼마나 잘 자라는가, 잘 자라지 않는가,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산호를 A와 B로 나눈 뒤에 A는 해초와 키우고, 자, A는 해초와 키웠어. A는 해초와, B는 해초와 초식성 개를 함께 키웠어요. 오케이? 함께. 시간이 지난 뒤에 생장률을 보니까 와, 많이 자랐네. 산호가 좀밖에 안 자랐네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하, 개랑 같이 키우면 어떻다? 그렇지, 산호가 잘 자라는구나. 그러면 이게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해초 플러스 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그냥 개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뭐였어? 이게 A가 되는 거고. 해초가 키우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해초가 되겠지. 개가 다른 거니까. 얘는요, B가 되는 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체크만 하면 돼요. 기억은 B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기억은 아니네요. A가 되겠네. 해초랑 같이 키우면 왜? 생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가설이 맞으려면 요게 생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왜? 개가 해초를 잡아먹으니까 해초가 없으니까 산호가 잘 자라.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산호의 생장률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A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대조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비교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했어. 해초랑 개랑 같이 키웠단 말이야. 이만큼 자랐어, 산호가. 산호가 원래부터 이만큼 자랐는지, 개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자랐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개가 없는 요게 바로 뭐야? 대조군이 되는 거죠. 얘는 내가 개를 처리해줬기 때문에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조 실험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치? 그래서 대조군은 뭐냐면 조작 변이를 가하지 않은 걸 대조군이라 얘기하고요, 보통. 조작 변이를 가한 걸 실험군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가 있는 게 조작 변이를 가한 거니까 실험군. 개가 없는 게 대조군. 오케이? 가설만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었지. 나랑 같이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 자, 그다음에 라에서 산호의 생장률은 조작 변이다가 아니라 얘가 뭐였어요? 종속 변이 되겠죠. 실험 결과인 종속 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겠네.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아마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6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네 라고 조금 느꼈을 거란 말이야. 자, 이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이제 조금 지나거나 혹은 11월 달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많이 배려해 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있느냐? 그 정도만 묻는 문제라서 진짜로 막 못 풀 정도로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싫어해. 당연하지. 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 우리는 별로 머리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치?
그래서 머리가 아프잖아, 머리 많이 쓰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싫어하긴 하는데 머리를 많이 안 쓰고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만 먼저 정확히 읽어볼게요. 문제의 조건 첫 번째. 사람의 유전자 간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상이야 상염색체니까 성염색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지, 그치? 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와 T의 시리즈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사람 P의 주연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 돼요. 자, 보니까 어때? 이 크로스 관계네, 그지? 좀 이따 표현할게요. 좀 올릴 거야,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기억, 니은, H 유무인데요. 이 기억, 니은은 뭘 나타낸대요? 스몰 H와 T래요. 스몰 H와 T가 이 기억, 니은, 요게 스몰 H와 T래요. 스몰 H와 T. 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리고 1부터 4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고요. A는 0과 2 중에 하나래요. 여기는 A는 0과 2 중에 하나다. 라고 돼 있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3에는 H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올려볼게요. 우리 그 조건을 다 봤으니까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관계가 현재 지금 크로스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가 없고 얘가 없으면 얘가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식의 관계란 말이야. 왜? 한쪽으로 지금 상동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이건 생과 훈에서 같이 배웠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 니은은 각각 이 두 개는 각각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개는 H 아니면 스몰 H 아니면 라지 T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G 원기를 하나 찾는 거고 그 다음에 M 원기를 하나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M2기를 두 개를 찾는 건데 얘의 공통점은 뭐냐면 얘는 둘 다 2N짜리 세포예요. 얘는 N짜리 세포지, 그치? 이거로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누가 2N이고 N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있다 없다로 가는 거야.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자, 주연기 세포 보겠습니다. 주연기 세포. 주연기 세포에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선가 한 군데서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주연기에서 있었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 이 기억의 값이 있었어. 올라가서 여기 있던 거 아니야. 아, 있네요. 있어. 그렇지? 자, 니은은요. 보이죠, 여기서. 그렇죠? 아, 있네요. 있어. 그다음에 H도요. 보이네. 있어요. 아하, 그러면 주연기는 뭐 가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몰 H, 라지 T, 그다음에 라지 C를 다 간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래서 일단 지원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T는 라지 T는 하나를 무조건 갖고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의 형식의 지원기가 될 거란 말이야. 얘가 이해되지, 그치? 있다 없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M 원기가 되는 거지. 그럼 M 원기도 마찬가지로 다 동그라미 다 있을 테니까 얘는 M 원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 T, 찍찍.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H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M 원기가 되는 거죠. 뭐 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M 원기나 G 원기는 모두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되네? 그러면 올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얘가 올 동그라미. 얘는 X가 있으니까 안 돼요. 얘도 올 동그라미 가능하네요.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스몰 H와 그 다음에 라지 T의 합이 얘가 2였어요. 자, 보세요. 스몰 H와 라지 T의 합이 얼마야? 두 개 있네, 그치? 아하, 그래서 얘가 G 원기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요, 뭐가 되는 거야? G 2기가 되겠죠. 아니, M 원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얘가 지금 세 개, 지금 분명히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몰 H하고, 그치? 자, 스몰 H, 라지 T, 아이고, 맞죠? 그래, 라지 H가 같이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있다란 말이야. 근데 값이 2가 됐어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요 자리에 지금, 자, 요 자리가 뭐냐 이거야,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가 라지 T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몰 H와 라지 T 합이, 스몰 H와 라지 T 합이 3이 돼버리지. 2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자리가 스몰 t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자리 스몰 t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4가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스몰 h와 그 다음에 라지 t 합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쉬워요. 왜냐면 여기서 크로스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한쪽으로, 얘가 다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다 올 이형접합이지, 그치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으면 한쪽이 없어요. 동형접합 같은 건 다 보이거든? 근데 이형접합은 한쪽으로 가면 한쪽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얘는 있어요. 얘가 없으면 얘는 있고요. 거꾸로, 얘 없으니까 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지, 그치? 그러면 얘가 뭘 가져갔어요? 아, 라지 H를 가져갔네. 그치? 누가? 요놈이. 근데 문제 조건에서 아까 뭐라 됐냐면, 문제 조건에서 3에는 라지 H가 있다고 돼 있어요. 아, 3에 라지 H가 존재하는구나. 있다로 돼 있단 말이야.
라지 H가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번이죠. 아까 번호 안 썼네. 얘는 1번이고요. 얘는 2번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라지 H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동그라미 칠게요. 얘가 3번인 이유는요. 얘가 라지 H가 있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4번이 되겠네요.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되지? 오케이. 아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값을 우리가 찾아볼 거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라지 H를 가져갔기 때문에 얘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얘 3번은 지금 현재 뭘 가져갔는지 판단해 볼게. 일단 라지 H와 스몰 h 중에서 라지 H와 라지 H를 가져갔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뭘 가져갔나 볼게. 얘는 라지 H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스몰 H를 가져갔겠지.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이제 T가 와야 돼요, T가.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는 스몰 H를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최소 2의 값이 된단 말이야, 이 값이, 그치? 근데 여기에 라지 T를 만약에 가져갔다면 이 값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근데 아까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요? 문제의 조건에 A는 요 값 A는 뭐 아니면 뭐다? 0 아니면 2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A는 0 또는 2라고 문제의 조건이 돼 있어요. 4는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아, 그럼 요 자리에 라지 T가 오게 되면 얘가 4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네. 그렇지? 문제 조건이 위배되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 돼. 생명과학은 조건의 학문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없는 순간 이거는 못 풀어요, 문제를. 아, 얘 문제 조건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여기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얘는 스몰 t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요. 라지 t가 되겠지. 그러면 얘도 라지 t가 2개 있고요. 라지 2개 있네. 2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요. 라지 h가 스몰 h가 2개 있네요. 2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되셨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자, 밑에 선지 풀어볼게요. P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요거다. 아, 그렇지. 했네.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찾았죠, 이렇게. 그렇지?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A는 2다. 그렇죠. 4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0은 될 수 없기 당연히, 그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찢어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맞고요. 자, 스몰 t의 DNA 상대량은 가와 2에서 같다. 가는 뭐였어요? 가는요. 얘는 지금 n짜리 3번 세포죠, 그죠? 가가 지금 현재 3번이었어요. 3번. 3번이고 얘가 n짜리란 말이야. 자, 2번은요. 아, 2번. 2번은 얘는 2n짜리죠. n짜리 세포죠. 그럼 DNA 상대량을 보게 되면 DNA 상대량은 얘가 2번이었고 얘가 M1기지, 그치? M1기. 같아요? 아니죠. DNA 상대량 그려볼게요. DNA 상대량은 얘가 예를 들어서 DNA 상대량이 K였어요. 그럼 얘는 2K가 되고요. 얘가 K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게 되면 얘가 훨씬 더 커요. 누가 커요? 얘가 훨씬 크겠죠. 2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지 않고 얘가 더 큽니다. 땡. 이해가 됐죠? 풀만하지, 그치? 조금 좀 꼬아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상동의 분리가 뭔지만 알면. 자, 그래서 3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막혔을 거야.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오케이. 자, 이게 16번이었고요.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막전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정말 많이 소모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많은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문제거든. 기존에 있던 막전이 문제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아마 왜 이렇게 어려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지? 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 3번 정도 꼬아놨거든요, 문제 자체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요. A와 D의 지점 D1, D5 위치를 나타냈고요. 자, D1에 D5 같이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자, D4의 역치상의 자극을 줬어요. 자, 최초 자극점 알아요. 좀 이제 편해지겠다, 우리. 최초 자극점 알아요. 그리고 시간은 무조건 3ms예요. 이따 체크돼 있네, 그지? 이따 체크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두 곳에서만 시냅스가 있대요. 두 곳에, 가부터 다 중에 있지, 그치? 두 곳에서 시냅스가 있고요. 한 곳은 시냅스가 없어요. 여기 가나 다 중에서 두 개는 시냅스가 있고 하나는 없어요. 자, 1,3은 D2부터 D4까지 나타낸 거래요. 여기 D2부터 D4까지야. 자, 이제 읽었어. 여기까지. 자, 조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게 뭔지 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지 밑에 선지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뭔지 맞춰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씩 하면서. 자, 밑에 조건들이 A와 D 중 두 개의 흥분 전도속도는 1.5래요. 아, 두 개는 1.5고요. 나머지 두 개는요, 얼마였어요? 3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속도가 같고 얘랑 속도가 같고 얘랑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시냅스가 있든 없든 간에 앞뒤에 이 신경 전달 속도는 같아요. 자, 그리고 A와 D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A부터 C에서의 막전이 변화가 같대요. 자, 막전이 변화 서로 같다. 그 중에 가와 나 중에 하나가 A부터 C야. 그 다음에 나머지 가와 나 중에 하나는 D는 나머지 하나야.
그러니까 얘가 ABC라면 얘가 D가 되는 거고 얘가 ABC라면 얘가 D가 되는 거야. 무슨 조건인지 알겠죠? 그렇죠? 조건 다 이해했어요, 우리가. 자, 그럼 이런 조건을 다 이해했으니까 좀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럼 뭘 맞추는 게 지금 이제 급선무냐면 일단 최초 자극점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최초 자극점이에요. 그지? D4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D4를 숨겨놨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가 D4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뭐 얘를 왔다 갔다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용할 게 뭐냐면 최초 자극점의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최초 자극점은 막전이가 동일해요. 단 얘가 중요한 건 뭐야? 같은 그래프를 사용해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A, B, C의 최초라고 할게요. 최초 자극점의 막전이가 동일해요. 막전이가 동일하고요. 뭐는 달라요? D의 최초의 막전이는 달라요.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A, B, C 중에 A, B, C는 얘를 쓴다면 D는 얘를 쓰는 거거든. 그러면 최초 자극점이 지금 3ms니까 3ms에 만약에 A, B, C라면 얘가 80mV가 되는 거고 얘는요 70이 돼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1번에서 찾아볼게요. 최초 자극점이 어딘가. 여기서 D1, D5가 정해졌으니까 D2, D4가 어디지? 세 개 중에서 D4를 찾아볼게요. 그럼 얘는 땡이야. 다르죠. 분명히 A, B, C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D가 이렇게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얘는 요것 때문에 요 2는 최초가 아니에요. 다르잖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얘 아니면 얘가 되겠네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자, 얘랑이랑 같아요. 막전이가. 분명히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A, B, C와 D는 최초 자극점의 막전이 다르다면 얘는 달라야 돼요. 얘는 달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 때문에 얘도 요 조건 때문에 얘도 최초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A, B, C는 막전이가 같아야 되는 거고 다르잖아. 그 다음에 A, B, C와 D는 막전이가 달라야 돼. 이거 같아 버리네. 그래서 두 개가 최초가 아니다. 따라서 어디가 최초예요? 따라서 얘가 최초 자극 지점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D4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D4니까 얘도 마이너스 80이에요. 왜냐면 얘가 3ms일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80? 어차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찾아보겠습니다. 3ms에 마이너스 80인 건요. 요거구나.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 B, C의 막전 그래프는 얘가 가가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가의 그래프구나. 그럼 따라서 D는 뭐예요? 이건 나의 그래프가 되겠죠. 찾았어요? 그럼 얘가 A, B, C는 가의 그래프고요. 얘는 D는 나의 그래프구나. 됐지? 좋아. 자, 됐어. 그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자극을 빵 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얘는 시냅스가 없죠. A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대칭점이 보이네요. 그죠? 요 점과 지금 요 점이 대칭점이 있다는 특징이 보이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개 점을 좀 찍어볼게요. 몇 개 점 찍어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알기 위해서 D4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였어요. 마이너스 60짜리는 여기죠, 그죠? 2초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정보 가지고는 우리가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속도가 3이라면 얘가 1초일 테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0이 보일 거고 얘가 만약에 속도가 1.5라면 이 점에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B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를 보니까 뭐가 찍혔냐면 B는요. 여기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이 찍혔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플러스 80, 마이너스 80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찍혔다는 얘기야. 요 차이가 얼마야 현재 지금? 1초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지. 맞지? 1초 차이가 나요. 만약에 얘가 B가 1.5cm/ms였다면 요 차이는 다 얼마예요? 2초 차이, 2초 차이, 2초 차이이기 때문에 최초 자극점으로부터 1초가 떨어지면 점이 찍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얘가 현재 여기가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요 두 개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B는 속도가 얼마다? 그렇지. 1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바로 여기 찍혔기 때문에 얘의 속도는 V는 얼마다? 여기가 각각 1.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 자극 줬으니까 여기 시냅스를 모르니까 여기가 1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30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데 얘는 D5인데요? 근데 얘는 2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그렇구나. 여기 신입수가 없구나. 신입수가 있으면 여기 나 마이너스 70일 텐데. 그렇잖아. 마이너스 봐. 신입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면 이렇게 있다라면 안 돼요. 흥분의 전도가 안 일어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70이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80 버젓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는 신입수가 없구나. 그리고 요 값이 얼마야? 플러스 30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대칭점인 거지. D5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30이 되는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그래서 V의 속도는 자 V는 얼마라고요? 얘가 1초가 되기 위해서는 얘 V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얘 같은 점인 얘는요. 다르지 그치? 얘가 플러스 30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D 뭐가 되는 거예요? 3점이 되는 거죠. D3 찾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D2가 되는 거죠. 따라서 D2가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그지? 여러분 좀 헷갈리겠다. 근데 어쨌든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세요. 논리상 알았지 그지? 다 찾았어. 그리고 이제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80, D4가 마이너스 80이었죠? 근데 옆자리 D3가 얼마야? 마이너스 60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 가려면 2초만큼 떨어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다 1이었지만 얘는 얼마? 2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2초.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V는 얘가 1.5가 되겠구나. 뭐 편의상 VA를 할 거야. VA는 1.5가 되겠구나. VB가 얼마예요? 아까 3이었죠. 그렇죠? VA, VB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대칭점인 이 점도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0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얘 D2점 찾아볼까요? D2점은 얼마야? 여기서 1, 2, 3만큼 갔죠, 그렇죠? 여기서 1, 2, 3만큼. 이 값은 마이너스 70이구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쓸게요. 마이너스 70이구나. 모르는 거. 그다음에 얘는요. 얘도 지금 얼마인 거야? 자, 가자 하면서 양쪽으로 자 마이너스 80에서 한 칸씩 간 거죠. 한 칸씩 갔지. 한 칸씩 가서 자, 요 점과 요 점 찾았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그 유점들은 다 그렇지. 모두 다 마이너스 70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될 거란 말이야. 안 써도 되겠지, 그런 거지.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70. 그래도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이건 안 봐도 되겠지, 그치? 왜? 2초만큼 간 게 여기인데 그 다음에 2초만큼 더 가면 다 마이너스 70이죠. 뒤로 가니까. 그치? 자, 다 찾았다는 얘기야. 이제 그러면 C와 D가 남았어요. C와 D. C와 D는 쉬워. 보세요. 같죠? 그치? 분명히 내가 여기를 자극했는데 C에서 그치? 얘가 플러스 30이라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1초라는 얘기야. 그래서 VC도 얼마다? 3이다. 따라서 두 개가 속도가 같고 두 개가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VD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돼요. 자, VD가 1.5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생가원에서 공부한 점찍기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점찍기 법으로 지금 이미 다 이걸 가지고 다 해석하고 있는 거야, 다. 알았지, 그치? 그 방법을 잘 모르면은 이게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찾았죠. 다 찾았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는 신입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까 노란색 부분에서 이건 신입수가 없고 두 개는 신입수가 있기 때문에 신입수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신입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점들은 다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이죠. 안 가니까. 얘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다 마이너스 70일 거란 말이야. 이게 안 가니까. 이해가 되나요? 다 보였네. 이거야. 끝. 쉽지? 자, 그러면 요 D5 점은 뭘까요? D5 점은 얘가 여기서부터 얘는 몇 초 걸린 거야? 여기가 지금 2초 걸린 거죠, 그렇죠? 2초 걸린 거니까 자극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그렇지? 왜냐면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시냅스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2초 간 거보다는 좀 더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보다 더 안쪽에 있는 이러한 점의 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흥분의 전달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 값을요. 그래서 이 값들은 다 마이너스 70이다. 얘도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70이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선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갈게요. 2는 D3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D3 여기 있네요.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지금 기억에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기억 선지는 동그라미야. 자, 니은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 시냅스가 있다. 아니었죠. 가 여기죠. 가에는 시냅스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그지? 우리가. 오케이? 자, 여기네. 여기 해석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가에는 시냅스가 없어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기억이 5ms일 때 D의 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D의 3, D는 여기죠. 이거 마이너스 70 아니다. 잘못 해석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그치? 미안해요. 자, 여기서 자극을 주게 되면 얘는 각각 자 얼마씩이에요? 자, 여기는 나머지 마이너스 70인데 여기가 2초 걸리고 2초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똑같이
아까 어디 있어? 2초 걸린 놈 어디 있어? 2초 걸린 놈. 2초 걸린 놈. 자, 여기서 2초 걸려볼게요. 여기서 1초, 2초니까 얘는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60이에요. 아까 설명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D3가 마이너스 60이다라는 거고요. 얘는 D4는 마이너스 70 되는 거죠. 얘는 3초일 때 마이너스 70이니까. 오케이. 나머지는요. 이제 여기서 2초 더 가면 다 여기 다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60이고요. 나머지 값들은 다 마이너스 70이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다 집어넣으세요. 얘도 마이너스 70이고요. 또 마이너스 70이겠죠. 얘는 못 가니까 뒤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디귿에서 5ms일 때 D의 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거는 우리 점찍기 방법을 할게요. 5ms면 어디예요? 4초, 5초 여기야. 5초야. 그럼 이 점이 뭐냐면 이 점이 최초 자극점 D4였죠. 그죠? D4. 자, D의 D4점이 돼요. 언제일 때? 5초일 때. 그렇죠? 5초일 때 D의 D4. D4가 뭐니까 최초 자극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얘를 뭘로 움직일 거야? 여기서 기억이 5mm D의 3. D의 3이니까 3번이 어디야? D2죠. D2로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OD D2로 가보겠습니다. 자, D2는 여기서부터 몇 초 떨어진 거야? 1초, 2초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니다. 4초죠. 미안해. 왜 이래나. 그죠? 여기서부터 2초, 4초 떨어진 점이 D2죠. 4초만 갈게요. 1초, 2초, 3초, 4초. 여기네.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5의 D의 D2가 되겠죠. 자, 무슨 분극이에요? 현재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서 점 찍기 방법으로 했을 때, 그지? 점을 찍고 나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치?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 눈으로 보도 알 수 있어. 5의 D4 최초 자극점 여기네. 5초네. 근데 최초 자극점에서 얘가 4초 같네. 1, 2, 3, 4. 여기겠구나. 그거 연필로 안 써도 돼요.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겠다. 여기서 시간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이죠. 미안해, 3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밑에. 자, 기억과 디귿 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지?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거 말고 다른 순서도 있긴 한데 여러 방법 다 풀어보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가 남았네요. 세 문제 중에서 이제 한 문제만 어렵고 두 문제는 쉬워요. 자, 좀 지워보고 할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몇 번이야?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18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근에 배워서 조금 기억이 좀 많이 남을 거야. 표는 1번부터 3의 특징을 나타낸 거고요. 1, 3은요. 비림프구, 보조티, 그 다음에 세포도성 티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는 각각 뭐였어요? A, B는요. 골수 아니면 가슴샘이었어요. 자,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얘는 생성되는 장소는 다 똑같아요. 그치? 다 어디야? 골수가 돼요. 골수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치? 모든 이 림프구에 생성되는 장소는 다 골수였어. 그럼 얘도 골수가 되겠지. 그치?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가슴샘이 되겠죠. 그러면 골수에서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가는 것들은 둘 다 T림프구, 얘도 T림프구 중에 하나란 말이야. 골수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건 얘는 B림프구예요. 그래서 얘가 B림프구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B림프구지. 됐지? 근데 이 T를 구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E의 분할을 촉진한다. 얘는 B림프구의 분할을 촉진한다. 즉 B림프구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보조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독성 T림프구가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기억 1은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은 골수에서 가슴샘으로 돼서 이 보조 T림프구가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이요? 아니죠. 맞게 고치려면 얘는 2번이 되겠네. 왜냐면 여기 있는 B림프구가 분화해서 형질세포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항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틀렸어요. 자, 2는 B림프구이다. 그렇네. 맞네요. 그 다음에 식균작용으로 항원을 제거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균작용으로 항원을 제거하는 건 누구냐면 대식세포야. 대식세포는 얘랑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1차 방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2차 방어를 담당하는 특이성 면역에 대한 세포를 공부하는 거죠. 얘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야.
자,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 최근에 배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으면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게 18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골격근의 수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죠, 문제가. 그치? 자, 그래서 얘도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것저것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안 되고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조금 추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간은 근육 원소마다 X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 그 다음에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써볼게요. 이거 뭐야? 얘가 지금 이제 2분의 I대가 되는 거죠. 기억이. 자, 얘는 2분의 겹대가 되는 거고 얘는 H대가 돼요. 만약에 내가 변화량이 얘가 플러스 2D만큼 변했다면 얘는 플러스 D만큼 변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D만큼 변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D만큼 변한다고 이렇게 세팅하고 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좌우 대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A에서 A 값을 뺐어요. A 값이 뭔지 모르겠어. 기억 중에 디귿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식이 두 개가 나와요. T1일 때 C의 길이분의 자, B 3분의 2, 요 2분의 2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일단 뭐가 나오냐면 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돼 있어요. 밝게 보이는 부분 명대 있지, 그치? 2분의 I대, 요 I대 있지, I대. I대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 때니까 이게 뭐야? 얘는 T1이 2원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T1과 현재 T2가 이렇게 있는데 X의 길이가 현재 지금 얘가 3.2였어요. 3.2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 현재 지금 2원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수축 상태가 되는구나까지 찾아낼 수 있었던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T1에서 T2로 갈 때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수축이 된 거예요. 이때 요 A대 값은 어떻게 돼? 항상 일정한 값이지, 그치요? 일정한 값이야. 그런데 일정한 값에서 T1과 T2 중에서 얘가 일정한데 T1이 값이 더 커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A는 자 A1과 A2가 있다 칠게요. A1은 자 1번 편히 이렇게 쓸게요. 동그라미 쓰기 귀찮으니까 A1에 쓸게요. 자 A1이란 건 바로 뭐였어? T1일 때 A의 길이야. 자 A2란 건 어때요? T2일 때 A의 길이에요. 자, 얘 값이 작죠, 그죠?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네요. 그렇지? 값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같은 값에서 큰 걸 빼니까 값이 작아지잖아. 1.0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수축했을 때 얘는 값이 증가하네, 오히려.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바로 겹대, 니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정확히 말하면 2분의 겹대겠죠? 자, 이렇게 쓸게요. 얘는 니은, 즉 2분의 겹대가 되겠구나. A 값이란 건 2분의 겹대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들을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식들. 자, 첫 번째 식이 뭐 있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식. 제가 라지 A에서 뭘 뺐어요? 얘가 2분의 겹대, 2분의 겹대를 뺀 값. 이 뭐였어? 이렇게 쓸까요? 2분의 겹원이라고 쓸게요. 겹원. 겹원을 뺀 값이 얼마야? 1.4가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빼기 2분의 겹2. 얘는 T2일 때 겹대란 뜻이야. 뺀 값이 얼마예요? 1.0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네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보니까 얼마 변했어요? 0.3만큼 변했지, 그치? 그럼 여기선 델타 값이, 이 뒤에 값이 어차피 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하는 거고 얘는 증가하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부호가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 델타 값 쓸게요. 변화량이 얼마인지. 변화량은 뒤에 값은 변화량이 얼마야? 0.4만큼 변하는구나. 그러면 얘는 얼마큼 변해야 돼요? 2D 값이 얼마 되는 거야? 0.8만큼 변해야 되는 거고. 자, D니까 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2D면 얘는 플러스 0.8만큼 변하는 거지, 이게. 그지? 이렇게. 만약에 얘가 플러스 D라면 얘는 플러스 0.4만큼 변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D니까 얘는 마이너스 0.4만큼 변하는 거겠지, 그치? 얘가 플러스 2D면 얘는 플러스 0.4만큼 변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변해야 돼요. 델타 값을 찾았으니까. 그렇네, 그치? 여기서 델타 값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값들을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식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편의상 얘는 T1일 때 B1이니까 얘를 T1일 때 B니까 B1이라 쓸게요. B1, C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뭘로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들 C1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2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이 이렇게 홀라당 곱해지게 되면 3B1은 얼마예요? 2C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C1하고 정리해 볼게요. C1은 자 넘기면 2분의 3B1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단 집어넣을 거니까. 알았지, 그렇지? C1은 2분의 3B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 여기서는요. 얘가 T2일 때 B의 길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홀라당 넘기면 2B2는 얼마예요? B1이랑 같다. 여기서 지금 C하고 B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A는 겹대라는 사실을 알아요. 2분의 겹대라는 사실을 아는데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얘가 A 아니면 2분의 ID 아니면 H 되겠지, 그렇지? 근데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추론해야 될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 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분명히 델타 값이 얼마였어요? 0.4였죠, 그렇죠? 그런데 B1과 B2의 관계가 얼마야? 2배의 관계란 얘기야. 0.4 차이 나는 만큼으로 2배의 관계가 돼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만약에 B1이 0.1이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B2는요? 얘가 B1이 자 넣어볼게요. B1이 만약에 B2 할까요? B1, B2? B1, B2 이렇게 있었어요. 만약에 B2가 0.1이야. 그럼 B1은 얼마야? 0.2죠. 이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나요? 그렇지, 0.1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에 위배가 돼요. 항상 얘는 0.4든지 만약에 얘가 2분의 I 대였으면 얘가 0.4 단위로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요 값이 만약에 여기 있는 H 대였다면 아이고 어디서 틀렸네. 0.8이죠. 미안해요 이거. 0.8 단위로 증가하든 감소하든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건 0.1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요 값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조건에 맞는 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일단 0.4를 집어넣어 볼게요. 0.4 곱하기 2는 0.8이니까 0.4만큼 나겠지, 그지? 뭐 0.3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면 얘가 B2가 0.4일 때 그럼 B1은 0.8이 되는 조건.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0.4가 나니까 될 수 있겠다, 그치? 맞지? 대신에 이 0.4가 나니까 둘 중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I대로 성립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있어요. 0.6 같은 건 안 돼. 왜냐면 얘가 0.6을 집어넣게 되면 1.2가 되기 때문에 4단위로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4의 배수 단위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얘가 0.8이 되게 되면 0.8이면요. 얘는 1.6이 돼 버리겠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0.8 차이지. 그러니까 0.8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0.4가 나든지 0.8이 나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집어넣어서 알맞은 걸 고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표를 그려볼게요. 하나씩 다 그려보자. 이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변화량 0.4라는 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얘는 얼마만큼 변해야 돼요? 얘가 수축이니까 마이너스 0.8만큼 가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수축이니까 아까 델타 값이 0.4 찾았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얘는 2.4가 된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찾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값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우리가 1번의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의 경우. 자, 1번 경우만 찾아볼게요. 1번 경우 안 되거든. 안 되는 거 보여주려고. 알았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B값이에요. B값 쳐볼게요. B가 뭐라고요? 2분의 I 되었죠. 그러면 B값이 자, 요거 1번 경우 0.4, 0.8을 그대로 집어넣어 아니 0.4, 0.8 아닌가요? 잠깐 뭐 잘못됐나? 맞죠? 0.4, 0.8이 맞나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거 수축이니까 그치, 맞네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얘가 0.8이 되면요. 0.8. 아까 식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식을요. 식이 지금 자 맞나? 이 B2는요. 이 B2는 B1이다. 됐네요. 그치? 그래. 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T1이 지금 0.8이었죠. 그렇죠? B1이 0.8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0.4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0.4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2분의 I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그 다음에 2분의 겹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겹대. 아니 C 먼저 구해보자. C. 자, C 값. C는 뭐였어요? H대가 되겠죠. 자, C의 값은 어디 있어? 여기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우리 지금 B1은 얼마 집어넣었어? 0.8 집어넣었지, 그치? 얘가 0.8을 싹 집어넣게 되면 자, 2하고 4, 32가 1.2가 되겠네요. 1.2가 되겠고 얘가 되겠고. 이게 되는 거네. 그치? 되는 거 먼저 해버렸다, 야. 여러분들, 그치? 왜 되는 거 먼저 해버렸지?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얘가 1.2가 되겠고요. 맞나? 되는 게 0.8, 0.4, 0.8, 0.5. 이게 되는 거네. 아이고, 되는 거 먼저 했네. 일단 뭐 완성해 볼게요. 완성하고 나서 안 되는 거 보여줄게요. 알았지, 그치? 자, 여기까지 1.2가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줄여볼게요. 줄이면 얘는 얼마만큼 가야 돼요? 마이너스 0.8만큼 가는 거지, 그치?
자, 1.2에서 마이너스 0.8 빼면 얼마예요? 0.4가 돼요. 성립하지, 그치? 되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A대까지 한번 해보자고. 되는 거. 자, A대. 자, A대가 뭐였어요? 얘가 2분의 겹대가 되는 거죠. 2분의 겹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A대는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간단해요. 자, 보면 아까 식이 있어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A대에서 2분의 겹대를 뺀 값이 1.4였어요. 자, A대에서 2분의 겹대를 뺀 값이 1.4야. 여기다가 H를 하나 더 빼봐. 뭐가 나와? 겹대가 나오겠지. 그렇잖아. 자, 다시 A대에서 2분의 겹대를 뺀 값. A대에서 2분의 겹대 하나 뺐어요. 여기 되지, 그치? 여기서 H를 하나 더 빼봐. 여기 남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요거에다가 1.4에서 여기는요. 자, 얘는 요거 구할 때는 자 이렇게 쓸게요. 얘는요. 이거는 1.4 이렇게 하자. A대 빼기 2분의 겹대에서 뭘 빼면 돼요? 여기 있는 C값, H를 빼면 된단 말이야. 요거랑 이 A값이 서로 같은 거죠. 같단 말이야. 그럼 간단히 어때? 1.4에서 얼마를 빼요? 1.2를 빼보세요. 1.4, 1.1을 빼면 요 값은 0.2가 나와요. 그리고 뭐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진짜 나오나? 이걸 계산해 볼게요. 1.0이야 얘가, 그치? 1.0. 1.0에서 얼마를 빼요? C값 0.4를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0.6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변화량이 얼마가 돼? 오, 플러스 0.4가 되네. 딱 맞아 떨어지지. 우리가 재수가 좋았으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재수가 좋았으면.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집어넣었어.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얘가 차이가 얼마예요, 현재 지금? 얘가 0.8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0.8이란 얘기는 요 값이, B 값이 뭐란 얘기야? B 값이 2분의 I대가 아니라 이번엔 H대가 돼버려요. 오케이? H대가 돼버리고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요 값을 집어넣어서 찾아냈다라는 거야. 이거 넣어보세요. 너무 안 돼. 알았지, 그치? 너무 안 돼요, 이게. 요게 아마 모순이 생길 거야. 오케이? 운이 너무 좋았네, 그치? 뭐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이게 안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냈고요. 그럼 이제 밑에 선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만 보면 돼요, 이거는. 자, C는 디귿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C는. 자, C가 어디 있어? 그쵸? H대, 디귿이네요. 맞네요, 동그라미.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이다. T2일 때 니은이 뭐였어요? 니은이 겹대죠. 0.6. 여기 나와 있네요. 맞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T1일 때 H대의 길이, T1일 때 H대의 길이가 어디니? T1일 때 H대의 길이가 1.2죠. 그죠? 1.2. H대의 길이가 1.2였습니다. 자, T2일 때 X대의 T2 2.4. 2.4를 더하자. 얼마 나와요? 3.6이 나오네요. 동그라미. 자,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론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이 델타 값과 그 다음에 여기서 임의로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값이 어려운데 여기서 이것만 넘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문제가. 아셨죠? 자,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쉬워요, 여러분들. 할만해. 자,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막전이 문제랑 근수축 문제에서 아마 대부분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좀 많이 꼬아놔서 좀 추론하기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이 델타 값을 이용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6월 평가원 정도, 3학년 6월 평가원 정도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그런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여서. 마찬가지로 아까 막전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한 6월 평가원에서 나와도 손색이 없을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하나. 자, 그림은 어떤 사람에게 체온 조절 중추에 대한 다른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축과 확장이다. 보세요. 정상범위죠. 정상범위에서 저온 온도가 떨어졌지, 그치? 그럼 춥잖아. 추운 거야. 추워. 자, 일로 가면 이제 추워가 되는 거야. 추워. 추우면 혈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피부차 혈관이 수축되어서 외부랑 닿는 면적을 줄여야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 발산을 혹은 열 손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자, 오른쪽으로 왔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더워가 되나? 더워. 더우면 피부 혈관 근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얘가 확장이 돼야 돼요. 문제에서 수축 아니면 확장이라 얘기했거든.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열 발산이 촉진되어서 좀 체온을 줄일 수가 있겠지. 이제 열을 내보낸단 말이야, 막. 이 혈액을 통해 혈액에 있는 열을 내보낸다는 얘기야. 자,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수축이다. 맞네요. 자,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 열 생산량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T1일 때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T1일 때는 추워야. 얘는 추워가 되는 거고 T3일 때는 더워가 돼요.
야, 그럼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열 생산량이 추울 때 훨씬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야. 더울 때는 안 만들어. 열 생산량이기 때문에. 더운데 왜 만들어? 만들면 더 더워지게. 그렇죠? 그래서 맞죠? 자, 이거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T3일 때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자, T3일 때가 T2보다. 자, 혈관이 확장됐네요. 자, 더워야.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흐르는 혈액량이 되게 많아져요. 얘는 T2는요, 추운 거죠. 추워가 되는 거야. 추워야. 추울 때는 수축되기 때문에 흐르는 혈액량이 적어지겠지, 그치? 오, 맞네, 그러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더 추워라면 돼요. 되게 쉽지, 그치? 그래서 자, 좀 더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추워지게 되면 근육 떨림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근육 떨림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거든. ATP를 소모해서 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죠. 마찬가지로 덥게 되면 땀 분비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땀 분비 이후에는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그치? 확장되면서 열을 빨리빨리 식히겠지, 그치? 오케이? 이 땀 분비를 안 되면 더 식히려고 노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9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몇 문제가 있었어요. 세포분열 문제와 그다음 막전이 문제, 그다음에 근수축 문제 3개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래서 요거 문제만 다 맞출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이 높은 공부를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수능 볼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 부분 넘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고난이도 부분은 선생님의 생과 훈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천천히 따라오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놨어요.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담아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죠. 모의고사가 올해, 그지? 11월인가요? 하여튼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여러분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왜냐하면 이제 가계도 분석도 들어가고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 나오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특히 유전 부분에 대해서는 세포 분열과 유전 부분은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 부분을 많이 연습하면 3학년 때 굉장히 편해요. 수능 볼 때. 근데 그분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끝까지 발목을 잡을 거야.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지금 시점부터 이제 겨울방학 때까지 그 부분 열심히 파세요. 아셨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앞날에 아주 행운만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모의고사에서 볼게요.